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국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국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전당대회를 통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지키고 미국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We will defend America against all threats and protect America against all dangers. We will lead America into new frontiers of ambition and discovery, and we will reach for new heights of national achievemen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끝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을 중단하고 해외에 주둔 미군을 데려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We will have strong borders, strike down terrorists who threaten our people, and keep America out of endless and costly foreign wars. 70분 가까이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는 등 대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전당대회에서 외교적 치적으로 밝혔던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맞선 사실을 부각하며 재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We took the toughest, boldest, strongest, and hardest hitting action against China in American history by far.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 발전으로 응원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그가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What we've seen with China over many years now, and it's something I've been writing about for well over a decade, is an increasing assertiveness and aggressiveness in the world, and it's some of it is very malign. So.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한편 중국이 미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점도 강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11월 3일 대선까지 약 2달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일 동맹 등 양국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28일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아베 총리에게 사의를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베 총리의 비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하고 위대한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런 공동 비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와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해 후임 총리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례 집권하며 8년 8개월 동안 재임한 아베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 문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후임자 결정 때까지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엔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한 북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는데 북한은 여전히 사실을 부인하며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추산하고 있는 북한 내 납치 피해자 수는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는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특히 한국 민간인 납북자는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 정전협정 후에도 3,8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2년 전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이민교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은의 노모는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아들을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조업 중이던 어민 17명이 북한에 납포돼 끌려갔었습니다. 1969년에는 대한항공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랍되면서 승무원과 승객 50명이 납북됐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항의로 39명이 송환됐지만 나머지 피랍자 11명의 가족들은 50년 긴 기다림 속에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며 가족 송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북한에 강제업류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또 북한이 이 밖에도 일본과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의 국적자를 대거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 유엔은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엔 인권 보고관들이 북한에 서한을 보내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강제실종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실종자를 찾는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 다루기를 바라며 탈북민 단체 사무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보낼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차기 미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안보리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라면서 미국은 수년 전만 해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등과 관련해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 등과 함께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반발 이후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등에 대해 대화가 먼저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과 재무부, 사이버사령부, 연방수사국, FBI 등 부처 공동으로 금융 부분을 겨냥한 북한의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 경보를 발령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며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분열적이고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들과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4개 기관은 지난 26일 비글보이즈라고 명명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팀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해 다수 국가은행의 현금을 탈취했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